한국헌법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오늘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제에 관련한 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본 대체복무제,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대체복무제 관련한 토론은 그동안 여러 번 열렸는데 오늘 뭐 특별히 다른 게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대체복무제 심포지엄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토론회와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 6월에 헌재의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은 헌법 불합치다라는 판결로 이 대체복무제 도입은 기정사실화가 됐는데요. 네. 이찬희 서울변의 회장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이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도입 여부에 대한 그런 논란을 넘어서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 마련이라는 새로운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대체복무제라는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대체복무제를 들여다봤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먼저 헌법이 규정한 이 병역의 의무에서 네. 병역이란 무엇인가 하는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실증적인 네. 화두가 제시됐습니다. 네. 일단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네.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 준비역, 전시 준비역 등을 나열해 두고 있는데요. 네. 이들은 모두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병역은 국가에 대한 일반적 역무 제공이 아닌 네. 전쟁, 말 그대로 이 병과 관련된 역무 제공이라는 것이 네. 이 심포지엄 참가자들의 설명입니다. 뭐 그런 설명들이랑 대체복무제랑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병역이 전쟁과 병에 관한 역무라면 논리적으로 병역의 의무는 반드시 이 전쟁과 관련된 역무 제공이어야 네. 됩니다. 이 지점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과 그리고 네. 헌법적 논리적 괴리가 발생을 한다는 건데요. 네.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네. 총을 들지 않겠다라고 대변되는 전쟁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네. 병역의 의무를 대신할 국가에 대한 역무는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네, 결국은 뭐 입법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복무는 병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역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요. 네. 이와 관련된 입법 미비를 국회가 좀 조속히 풀어서 헌재 판결에 따른 법 체계와 이 현실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참가자들의 의견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있나요? 일단 뭐 어떤 분야의 역무 제공을 대체복무로 봐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네. 없었고요. 하지만 이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네. 국제 기준에 따라서 현역의 1.5배 이내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고 네. 근데 또 반면에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네. 현역 분무의 2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절충안으로는 이 역무 제공의 구체적 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 얼마나 힘든 분야에서 일을 하냐에 따라서 네. 1.5배냐 뭐 1.8배냐 2배냐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라는 절충안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심포지움 전체 기조는 통일 전 독일도 1961년에 이미 중국과 맞서고 있는 대만도 200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 중에 있는데요. 네. 우리는 늦었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서둘러 대체복무제 이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이런 기조였습니다. 네, 뭐 현역으로 가는 사람이든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사람이든 서로 수긍할 수 있는 대체복무안이 좀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